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트럼프 2.0의 뇌가 거의 완성이 됐어요. 스캇 베센트라는 인물이 재무부 장관으로 이제 낙점이 돼서 새 출발을 하게 됐고, 자, 노스볼트 유럽 최대 배터리 이 기업입니다. 완성 배터리 기업의 파산 위기 이슈도 있고, 젠슨왕의 삼성전자 뭐 승인을 서두르겠다 이 발언도 있고, 오늘 어떤 식으로든 굵직한 재료도 국내 증시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일발장전과 함께 하시면은요, 저희가 종목을 소개해드리면서 종목 안에다가 지금 다 녹일 겁니다. 이런 재료들 투자 전략까지 삼는 그런 기회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민 매니저. 오늘 상쾌한 월요일이기는 한데 또 한쪽은 웃고 있겠고 또 한쪽은 또 걱정도 되고 있겠고 그런 하루입니다. 오늘 같은 날 어디로 공략을 할까요? 뭐 사실 코인러들은 요즘에 그냥 너무 신나죠. 주말도 신나신 것 같더라고요. 주말에도 이제 코인이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리플 뭐 이런 것들이 다 상승을 좀 했었는데 결국 국내 증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이슈들, 특히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좀 주목하는 게 이제 트럼프 2기의 경제팀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좀 됐잖아요. 재무장관이 이제 상무장관 뭐 다 예상했다시피 다 월가 출신에다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철저하게 이제 신봉하는 똑같아요. 인물들이 이제 또 낙점이 좀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우리 국내 증시가 굉장히 조금 긴장도가 좀 높았잖아요. 이제 주요 인사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또 포진이 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조금 그런 긴장도는 완화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달러는 이제 108까지 올라갔는데 또 10년물 국채금리는 또 4.41로 약간 또 좀 주춤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우리 국내 증시가 뭐 일부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들 제외하고는 상당히 조금 부진한 흐름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는 조금은 뭐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내각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인선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뭐 예상됐던 대로 이제 강경파 인물들, 뭐 대중국 매파적인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인선이 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쪽에서 나타나는 이제 긴장감은 조금은 이제 완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종목은 새롭게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로봇이라든지 뭐 AI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쪽 이제 기업 중에서 후속주로 조금 공략해 볼 수 있는 더존 비즈온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한글과 컴퓨터하고 상당히 조금 유사한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뭐 기업 사이즈는 더존 비즈온이 훨씬 더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회사는 이제 ERP, 보통 이제 기업에서 회계 시스템을 포함해가지고 각종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운영하잖아요. 그걸 이제 통합해가지고 사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제 제공을 좀 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룹웨어라든지 클라우드 ERP 이런 이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이제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온프레미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들을 이제 기업들이 관리를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죠. 이게 데이터 센터 유지 보수,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 때문에 자체적인 이제 데이터 센터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데, 이건 진짜 시가총액이 뭐 최소 수백조에서 수천조 원에 이르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나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의 이제 중견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비용 측면에서 너무나도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시점이 딱 2020년 초반부터 전개가 좀 됐었어요. 그때 우리 시장에서 가장 좀 각광을 받았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더존 비즈온이고요. 클라우드 전환으로 큰 폭의 이제 성장을 좀 맞이를 했었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AI 사이클로 인해서 또 한 번 이제 성장세가 이제 부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아직까지는 요 AI 쪽 매출이 거의 뭐 실적에는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이제 비용 통제를 해가지고 대형 이제 신규 수주도 계속 좀 되고 있고, 기존 클라우드 고객들의 이제 AI 전환이 조금씩 이제 추진이 좀 되면서 지난 3분기 실적 발표를 한 데이터를 좀 보면 별도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OPM이 거의 3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수익성이 여전히 좀 잘 유지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원 AI라고 하는 이 AI 서비스를 이제 출시했는데 올해 이제 상반기 한 6월 말 5월 뭐 요즘쯤에 이제 출시를 좀 했었는데요. 요게 이제 기존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전환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기존의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내부 데이터 이제 외부 유출 없이
원 AI가 이제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또 마이크로소프트 에즈하고 또 연계가 좀 되는 그런 이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기존에 이제 위하고 요게 이제 AI 서비스의 전 단계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하고를 이제 쓰는 고객이 한 60% 정도 되는데, 요게 이제 기존 제품이 연간 비용으로 따지면 한 200만 원 정도, 월 한 20만 원이 조금 못 되는 정도 수준이었어요. 괜찮은데요? 괜찮죠? 네. 이게 이제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거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될 비교도 안 정도로 되죠. 효율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격이 50%나 더 비싼 원 AI로 이제 전환이 굉장히 좀 빨리 되고 있다는 거. 이건 이제 연간 한 300만 원 정도 기존 비용 대비하면 비용이 50%나 더 올라갔는데 AI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거. 왜냐면 생성형 AI 써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기업도. 요즘에는 네. 이제 중소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자의 마인드로 내가 어떤 기업을 이제 경영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AI를 쓰지 않으면 뭔가 이제 미래에 좀 뒤처진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룹웨어라든지 기존에 쓰던 이제 회사의 소프트웨어들을 전부 이제 AI를 이제 결합하는 서비스들로 바꾸는 걸 이제 중점 과제로 다들 이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의 이제 비용 부담이 좀 더 있다라고 하더라도 원 AI로 이제 전환되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고, 그게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 레버리지 이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중요한 게, 더존 비즈원이 이제 새로운 성장 섹터의 이제 산업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 지금 이달 말이 되면은 당국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사업 인가를 위한 이제 심사 기준을 발표를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예비 인가를 한 군데 더 내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지금 3군데 정도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를 포함해서 영업을 좀 하고 있는데, 한 군데 더 지금 당국에서 승인을 해줄 거라고 지금 예상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력한 승인 후보 중에 하나가 더존 비즈온과 신한은행 연합이에요. 예. 더존 뱅크라는 걸 이제 출범하려고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여러분들 수익성만 놓고 보면 상당히 괜찮거든요. 성장성도 좋아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카카오 그룹 중에서는 그나마 카카오뱅크가 가장 좀 눈에 띈다 싶을 정도로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우리 국내 뭐 코인 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이 2030 세대들이 MZ 세대들이 워낙 이제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요 2030 세대들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금리 뭐 0. 몇 프로 바뀌는 거 그거 사실 금리나 요구권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안 쓰죠? 행사해본 적이 없는데 MZ 세대들은 대출 갈아타기부터 해가지고 이 시장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 은행이 사실상 이제 제4 인터넷 전문 은행 출범까지 되면 외형 확장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도 저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더존 비즈온은 기존의 사업도 이제 AI 서비스로도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고, 새롭게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이제 기대감, 특히 뭐 이달 말에 예비인가 기준이 이제 좀 발표되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주가는 뭐 10월 달까지는 굉장히 좀 부진했는데요. 11월 들어서서 보시는 것처럼 점진적인 이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지난주 후반에 코스닥 시장 분위기가 워낙 조금 어려워서 살짝 좀 누르긴 했습니다만 21선 추세가 그래도 좀 살아있다. 네. 정배열 구간으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초입이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63,600원 뭐 지난주 종가 정도에서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73,000원 정도, 손절가는 55,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공략 더존 비즈온으로 갔습니다. 뭐 쉽게 생각해서 우리 한국형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맞습니다. 설명을 해주셨지 네네. 않습니까? 요즘에 기업들이 돈 쓸 때가 많은데, 자, 그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 다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걸 이제 전사적 관리 차원에서 더존 비즈온이 공급을 해주는데,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이제는 가격을 높이는 전사적 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해준다. 왜? 생성형 AI가 요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기업들이 척척척 계약을 맺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인터넷 전문은행,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에도 들어가고 있어서 이번에 또 공략하고 있다라는 또 이런 성장성까지도 체크하면서 오늘 더존 비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 네. 요즘에 AI 소프트웨어, AI 솔루션, 클라우드, 또 저는 아까 이제 보안을 또 주목을 했는데, 네. 붙이기 종목이 있다면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AI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에 가장 선도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하고 있는 AI 동맹 기업인 이스트소프트. 이스트소프트 네, 기업으로는 네. 탑픽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마이크로소프트 비전 얼라이언스에도 이제 합류한 기업이 이제
이스트 소프트고요. 그래서 이 소프트는 원래는 뭐 이제 뭐 알약, 뭐 알집, 아니면 알씨, 알송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다가 이제 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AI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한 기업이 이스트 소프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AI 휴먼 영상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르소라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플랫폼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애저에 같이 이제 접목시켜가지고 이제 글로벌 기업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소프트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상반기에 정말 큰 폭으로 시세가 이제 분출됐던 기업이 바로 이소프트인데 그 상승폭을 다 가격적으로 반납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충분한 저는 기술적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와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충분히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에 어떤 순환매가 돌고 있는 가운데 이소프트도 반드시 시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부치기 종목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준호 매니저의 붙이기 종목은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네. 특히 애저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맞습니다. 연관된 기업이라면은 상당히 좀 이런 거에도 대놓고 쓸 수 있겠죠. 각종의? 맞습니다. 뭐 네. 이소프트랑 같이 연관돼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영위하고 있고 관련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뭐 AI 휴먼 AI 영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거를 구독형 서비스로 하고 있는데 그 구독형 서비스를 클라우드 애저를 기반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관련된 이제 실적이 이제 찍히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찍힐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소프트가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 AI 관련된 그 기술에서 가장 또 직접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 더존비전의 붙이기 종목은 이스트 소프트, 이렇게 영민 매니저의 일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리뷰를 하나씩 가고 저희가 그리고 이슈를 하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BHI를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안 그래도 승승장구인데다가 네. 금요일에도 또 맞습니다. 뉴스케일 파이어부터 또 난리가 한번 났잖아요. 맞아요. 예, 이거를 어이할고 이걸 따라 붙기, 그러니까 투자 전략도 오늘 함께 좀 얘기해 주세요. 네, 하루는 오클로가 올라가고 네. 다음 날은 뉴스케이파가 뉴스케이파가 올라가고 네. 돌아가면서 이제 SMR 기업들이 여전히 강세고요. 네. 사실 이제 주말 동안에 뉴욕 증시 흐름을 보면은 엔비디아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더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이제 모멘텀이 좀 부재한 네. 상태이다 보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매물이 계속 출회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주말 동안에 가장 이제 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큰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네. 이제 앞으로 유럽 쪽에서의 어떤 전기차 판매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한 4%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거기서 이제 원전 또 소형모듈 원자로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또 강세 흐름 나와줬고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부터 시작해서 일단 그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도 강세 흐름이 나와줬는데 그 안에서 국내에서는 미국의 이제 오클로와 또 그리고 그 뉴스케일 파워가 있다면 국내에는 BHI가 네. 거의 독보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의 홀로예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게 소형모듈 원자로 관련된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건 아직은 아닌데 네. 실제로 우리기술이라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실질적인 그 SMR 관련된 첫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기업이고 거기죠. 네, BHI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에 지난번에 경남에서 이제 SMR 컨퍼런스가 있었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이제 테라파워 임원진들하고 뭐 뉴스케일 파워 임원진들이 이 BHI의 본사 하만 본사에 방문했다라는 그 소식이 나와주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마치 소형모듈 원자로의 가장 핵심 수혜주처럼 좀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기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사실 지난달에 한 7,000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19,000원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거의 한 3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앞으로도 이 SMR 관련된 모멘텀과 또 그리고 이제 뭐 연말 안에 다시 한번 10일차 정기본에서도 이제 소형모듈 원자로 4기의 건설 계획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만 지금부터 이게 사실 신규 종목으로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오히려 좀 조정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익절가와 목표가를 좀 높여가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전히 저는 소형모듈 원자로 관련해서 아직까지 삽도 안 떴잖아요. 그리고 특히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가 2027년도에 이제 상용화를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BH, 우진엔텍, 우리기술 같은 기업이 실적으로 이제 소형모듈 원자로 안에서 순환매가 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의 관점은 우리기술이나 우진엔텍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가격적인 매력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좀 묵직한 종목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오히려 좀 이제 단발성으로 좀 변동성을 좀 확인하고 들어가실 분들은 BHI가 여전히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은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일단 홀딩 관점이고 일단 2만 원 라인대를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일단 목표가는 22,000원으로 한번 좀 상향해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 익절 라인대를 조금 올려볼게요. 그래서 익절 라인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17,600원, 700원 이 부근대를 익절 라이트로 좀 설정해서 좀 대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지금 수급이 BHI로만 거의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일단 BHI를 기준으로 잡고 실적인 소형모듈 원자로 관련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신규 쪽은 약간 지금 참아라. 네, 신규 쪽은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실적으로 SMI 관련된 공급 계획을 체결한 기업은 우리기술 그리고 기술 두산 에너빌리티와 기술 협력을 맺은 기업은 우진엔텍 그리고 관련된 설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한정기술 요 기업들이 좀 실질적인 수혜주로 볼 수 있고 BHI는 그 본사에 방문했던 이력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장 아닙니까, 여러분? BHI가 하는 거는 이제 배열 회수 보일러하고 이런 거 약간 경납이라고 하죠. 약간 방사능이 쇠면 안 되니까 이게 판 같은 거로 이렇게 착착 막는. 근데 요거거든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핵심 기술은 아닌데. 맞습니다. 아, 네. 좀 잘 설명해 주셨고. 영민 매니저 이럴 네. 때가 이제 좀 많은 이제 원전 공부를 하신 분들이 답답하는 거거든요. 아니 왜 BHI지? 이게 지금 왜 얘지? 얘가 왜 대장주지? 이렇게 네. 묻는다면 뭐라고 사실 이게 답변하시겠어요? 대장주는 뭐 시장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원전 종목들의 이제 상승 파동을 탈 때 특징을 보면 네. 한 번은 한신기계가 대장주 역할을 네. 하고 또 한 번은 우리기계가 우리기술이 기술이, 대장주 네. 역할을 하고 또 한 번은 지금 오늘 요번에처럼 이제 BHI 같은 이런 기업이 이제 대장주 네. 역할을 하고 이게 이제 사이클마다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 이제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이제 종목들의 시세를 보면 네. 객관적인 근거를 따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약간 직관성. 네. 아까 이제 김종현 매니저님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그냥 시장은 BHI를 SMR 관련된 대장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SMR 대장주를 뉴스케일 파워하고 오클로 요 두 종목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국내에서는 그냥 BHI가 지금은 대장주다. 다만 이제 후속주들, 지금 밸류체인도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뭐 우리기술, 한신기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전산업, 한전기술 뭐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원팀 그 안에 이제 이지만, 들어가 네. 있는 공급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진엔텍이나 G2파워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제 계약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면 수혜주로 이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장주 우리가 가상화폐 시장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이제 별로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이제 계속 가상화폐 시장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비트코인 대장주가 이제 가니까 이제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이제 알트코인들도 이제 따라 움직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BHI가 이제 또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움직였지만 언제든지 이제 섹터 안에서 또 대장주가 이제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따져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또 고객 관계가 있는 그 아래 이제 공급망 기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된다. 결국 SMR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아니더라도 결국 이제 AI와 관련된 이제 산업이 계속해서 좀 팽창해 나갈 때 가장 좀 중요한 이제 에너지 이제 수급원이 될 거라고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고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빅테크 기업들이 또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분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SMR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시세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BHI가 현재 대장주고요. 영민 매니저가 이제 직관이다 이런 표현했는데 저도 이렇게 누워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BHI가 대장주인가? SMR 하면은 이제 판이 작잖아요. 네. 이 격판, 이 경납, 이 철판이 좀 좋아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 경납 철판을 하는 BHI인가? 또 배열해서 보일러로 열 같은 거 잘 빼야 되니까 맞습니다. 이런 건가? 이제 그런 저도 이제 잘 SMR을 모르니까 그러나 수능해야죠. 네, 맞습니다. 수능해야 수능합니다. 됩니다. 시장이 BHI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런 점도 기억을 하시고요. YG엔터 영민 네. 매니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네.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특히 지난주는 또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인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네. 좀 심했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 또 그 키워드를 좀 뽑아낸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 소외됐던 소외주, 낙폭과대주들의 이제 반등, 대표적으로 엔터 업종과 로봇 그리고 이제 AI 솔루션 AI, 이런 네, 기업들이라고 솔루션.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관 외국인들이 좀 가장 선호하는 저가 매수를 이제 하기에 가장 조금 선호하는 업종이 엔터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를 필두로 SM, YG엔터, JIP 저는 뭐 종목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고는 보진 않아요. 요 네 종목은 거의 추세적인 흐름도 또 비슷하고 내년도 이제 전망도 비슷하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독 또 YG 엔터테인먼트를 조금 강조해드렸던 이유는 어쨌든 이제 블랙핑크, 로제, 뭐 리사, 뭐 멤버들이 그냥 뭐 활동을 할 때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멤버들이
다 이제 완전체로 이제 내년부터 다시 활동을 이제 재개한다는 거, 신규 앨범 판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월드 투어 같은 이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매출 그리고 화제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보면 YG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좀 회복될 수 있지 않겠는가.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 이제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4분기 실적이 어땠다 이런 거 별로 관심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당장 한 달 조금 넘게 지나면은 바로 이제 2025년이 되기 때문에 2025년에 좋을 거냐 말 거냐라는 걸 우리가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에 업황이 좀 살아날 걸로 이제 기대가 되는 엔터 업종, 컨텐츠 업종도 이제 조금 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지금은 기관 외국인들이 낙폭과대 업종으로 가장 좀 선호하는 업종이 엔터 업종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추세를 좀 잘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도 이뻐요. 네, 5만 원 근처까지 지금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9월 초만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3만 원도 안 되던 상황에서 지금 거의 5만 원까지 이제 거의 60% 상승을 한 거거든요. 이 어려운 시장에 한 2달 반 만에 지금 60%는 올라온 거예요. 제가 다른 엔터 기업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이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JYP 이런 종목들도 보면 알게 모르게 지금 저점 대비 40% 50%씩 반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올해 1년 내내 철저하게 소외되고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차트고요. 요 차트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거든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폭락이 진행이 됐다가 주가가 이제 조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는 저는 12월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를 좀 올리면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 중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대응을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 리뷰를 해봤고요. 준호 매니저, 네. 퓨런티어를 리뷰를 해볼 텐데, 맞습니다. 자, BHI도 그렇고 퓨런티어도 그렇고 이제 다들 이제 투자 전략을 물어보세요. 네. 이게 참 많이 너무나 많이 서가지고 네. 급등이 돼가지고. 이것도 함께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사실상 이제 BHI보다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신규 봐도 관점으로는 제가 좋아요. 이제 10월 25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한 100% 가깝게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10월 말부터 지금 11월 내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할 때 사실 이제 답답한 도로에서 좀 시원하게 드라이브하고 싶을 때 한국에 이제 아우토반 자유로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임진각이라든지 아니면 통일전망대 아니면 헤이리 마을이라든지 우리가 또 아니면 우리가 쇼핑하러 또 이제 거기 아울렛도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달리면 차도 별로 없고 정말 시원하게 달릴 수 있어서 초보 운전자분들도 우리가 한번 드라이브를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이 답답한 시장을 좀 시원하게 뚫을 수 있는 자유로 같은 국내 시장에도 자유로가 있다. 그게 자율주행. 그리고 유주항공, 그리고 로봇. 이게 저는 국내 증시를 탑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시원한 도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준호 매니저가 만든 건가요? 제가 만든 거예요. 자유로. 네, 자율주행. 그리고 유주항공. 그리고 로봇. 그러니까 우주항공. 네. 그래서 좌우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저는 2025년도를 강타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를 맡고 있는 그게 퓨런티어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의 가장 핵심이고요. 2025년도에 뭐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 주에서 이제 테슬라의 지금 이제 시범 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2026년도에 양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2026년도에 어떤 실질적인 어떤 FSD 관련해서 중국의 또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어떤 협업들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자율주행 쪽은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 조립 장비와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퓨런티어가 가장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최근에 낙폭을 회복하고 있고 직전 고점에서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는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오히려 바닥 대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100% 올랐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 보고 있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4만 원 라인 때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사실 실질적인 테슬라 관련된 자율주행 수혜주 중에 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라이다 쪽으로 반테슬라 진영의 종목들이 많고요. 현대차 향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직접적인 수혜 중에 하나가 단연 퓨런티어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퓨런티어가 이 자율주행 섹터를 좀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 구간도 전 충분한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판단돼서요. 바닥 대비 100% 올랐지만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여력 그리고 신규 매수의 관점도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그 자유로의 퓨런티어가 대장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호 매니저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자유로, 자율주행, 유주항공, 로봇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주항공의 이제 네. 세 중에 자고요.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이제 두 개 갖고 싶다. 하나는 카메라 하나 갖고 싶고 라이다 갖고 싶다. 네. 카메라에서는 프론티어를 갖는다면 맞습니다. 라이다로 하나 정합한다면 뭘로 라이다 할까요? 쪽에서는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SOS랩이 최근에 대장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SOS랩 같은 경우는 또 현대차와 이제 고정식 라이다를 라이다잖아요. 공동으로 네. 개발한 기업이기도 하고 또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에도 그 물류 이동 로봇에 들어가는 센서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SOS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반 테슬라 진영의 또 현대차가 또 자율주행 쪽에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고정식 라이다를 2년 동안 개발한 기업이 SOS랩이니까 우리가 이제 카메라 모듈에는 실적으로 아까 퓨런티어가 있다면 예. 라이다 쪽에서는 SOS랩이고요. 그리고 레이다 쪽에서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요 기업들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퓨런티어는 카메라 모듈이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땅덩이가 좁아가지고 이게 네. 카메라로만은 안 됩니다. 이 라이다, 레이다를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넣으신다면 네. SOS랩 요 조합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영민 매니저 루닛 네. 까봐야 되겠죠? 루닛. 네. 네. AI 서비스 쪽도 뭐 트럼프 트레이드의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라고 이제 맞습니다. 말씀을 좀 드렸고 그냥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트럼프가 이제 내각 인선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좀 끝났죠. 되고 네. 있잖아요. 그냥 키워드가 감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미국 우선주의가 이제 보태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법인세 감세하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AI 산업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다라고 그렇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대놓고 이제 지지한 사람은 뭐 일론 머스크밖에 없었지만 다른 많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내심 트럼프 이제 당선인의 이제 당선을 반갑게 이제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 네. 게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21%를 이제 법인세를 내고 있다가 만약에 이게 15%로 15%. 줄어든다. 네. 그럼 무려 6% 포인트나 감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될 돈이 고스란히 이제 회사에 남게 되는 거예요. 잉여 장업으로 남게 되는 걸 AI 쪽에 훨씬 더 좀 광범위하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사업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AI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훨씬 더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생성형 AI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 챗 GPT 외에 우리가 뭔가 딱히 실생활에서 뭔가 서비스로 맞아요. 좀 느껴지는 부분은 저는 가장 좀 직접적으로 의료 AI 이쪽밖에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제 엔비디아도 컨퍼런스 콜을 할 때마다 이 의료 AI 시장에 대해서 강조를 좀 많이 하는 거고 그게 저는 내년에 이제 꽃을 좀 피울 수 있는 가능성. 루닛을 포함해서 국내 이제 의료 AI 기업들이 다 미국 진출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제 케네디 주니어의 수혜주도 될 수 있어요. 케네디 그래요? 주니어가 지금 FDA 없앤다 막 네, 네, 이런 네, 얘기까지 네. 하고 있잖아요. FDA 없애면 되게 좋은 게 신약 승인이 굉장히 많이 될 거고요. 네. 의료기기에 대한 신규 승인도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규제 완화의 이제 틀에서 본다라고 하고 또 약값 인하를 하기 위해서도 신약 승인 많이 해야 되고 바이오시밀러 승인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의료기기들 승인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미국 진출할 수 있는 오히려 발판은 훨씬 더 좀 크게 또 영역을 좀 넓힐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루닛 같은 기업들이 주목을 좀 많이 받았다. 다만 주가가 워낙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60% 네. 급등했다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강하게 한번 조정을 좀 받았었거든요. 오히려 눌림목을 이용해서 55,000원 정도면 저는 재진입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더존비전 이런 기업들이 다 같은 맥락에서 내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들. 우리가 보통 AI 솔루션, 로봇 이런 기업들 하면 실적이 잘 안 나오니까 안 그래도 장도 어려운데 실적도 안 나오는 이런 기업들 사서 주가가 혹시 올라갈까? 약간 이런 의구심을 많이들 이제 품으셨는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기적으로 내년 3월 이제 상패 시즌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실적보다는 오히려 이제 성장성 혹은 또 미국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수혜주 이런 쪽에 이제 주목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AI 솔루션 기업들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내년 시세를 좀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루닛 또 신규 매수 관점 말씀드렸던 뭐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소프트, 더존비전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영민 매니저 루닛 이야기해 주시면서 참 의미 있고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이 기존의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에 대해서 반감이 태생적으로 엄청나거든요. 근데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전 결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AI로 네. 진단하고 이런 쪽이니까 케네디 주니어 시절에는 이 기존의 약간 대형 제약사들은 이제 속된 말로 쫄고 이런 신흥 맞습니다. 바이오 같은 기업들로 좀 포커스를 바꿔보라 또 이런 조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바이오테크 기업들한테는 바이오테크. 오히려 진짜 큰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이런
규제 완화라든지 FDA의 또 내부 조직도 지금 굉장히 큰 변화를 그러겠죠. 미리 사표 네. 쓰는 사람들 지금 네. 많이 나온다라고 네. 하거든요. 그런 변화 속에서 오히려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좀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를 정리해보고 오늘 질문들이 역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슈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YS 차님은 미 재무장관 인선은 2차 전지의 악재일 것이다. 스캇 베센트가 지금 IRA 쪽은 또 벼르고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고요. 맨소님, 삼성전자 오늘 기사가 시장에 통할까요? 또 이런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노스볼트 파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쟁점으로 봐야 되겠고, 네질랜드님 안녕하세요. 멋진 매니저분들 오늘도 바이오 안 될까요? 알테오젠 어떻게 할까요? 이제 유유 같은 거 해주셨고, 자, 세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삼성전자 있고 2차 전지 있고 바이오 있고. 자, 영민 매니저 삼성전자부터 먼저 갈까요? 네네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게 학위 수여식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약간 걸리는데, 왜냐면은 그 좋은 날에는 좀 립서비스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렇죠. 승인을 빨리 해주겠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지난주 이제 실적 발표라고 어닝콜 이제 컨콜을 할 때는 네. 엔비디아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쭉 읊어주면서 SK 하이닉스는 포함이 됐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만 딱 빠졌어요. 아, 젠슨왕이 할 때. 네, 젠슨왕이 직접 이제 얘기를 할 때. 그걸 의식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학위 수여를 하는 네. 날은 삼성전자가 뭐 HBM3 이제 8단이나 12단 좀 더 빨리 이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8단, 12단 요거는 뭐 승인이 설사 된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에 과연 이게 얼마나 큰 기여를 할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예. 이미 이제 SK 하이닉스에 완전히 이제 점유율이 뺏긴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이게 오피셜일지는 모르겠으나 HBM4에 또 승부를 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8단, 12단 얘기는 이제 너무 좀 캐캐 먹었다. 우리 투자자분들도 외신 보도들을 통해서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회자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에는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다만 어쨌든 통과한다라는 소식 자체가 뭐 악재일 수는 없으니까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자사주도 발표를 좀 했고 네.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도 발표했고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 이제 또 내년 사업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이제 코멘트들이 많이 좀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분들, 주주분들이 좀 의심하고 있는 부분들을 삼성전자가 조금 더 명확하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좀 해주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좀 많이 내주면 오히려 이제 그게 삼성전자 주가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젠슨왕 CEO의 이제 발언은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립서비스 정도 립서비스. 수준으로 지금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콩 가기대에서 수기의식을 해주면 한다는데, 준호 매니저, 그러면 하이닉스하고 네. 한미 반도체는 어때요? 이쪽은 약간 이 통과되면은 하나의 경쟁자가 생기는 거니까 오늘 네. 선전 반응은 그래도 하이닉스와 이쪽이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어떻습니까? 항상 그러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약간 시소 게임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뭐 대만 언론을 통해서 HBM3 이 뭐 8단이나 12단이 통과됐다라는 네. 설이 돌거나 추측성 보도가 나오는 날마다 삼성전자는 반등이 나오고 또 이제 이오테크니스 같은 삼성전자 향 관련 종목들만 반등이 나오죠. 그 외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제 한미 반도체를 관련된 종목들은 그대로 좀 약세를 보이는 날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오늘도 그게 또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확정된 게 아니고 패스트 트랙을 지금 이제 추진 중이라는 얘기가 나와줬기 때문에 네. 뭐 하나 확정된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김현 매니저와 생각과 똑같은 게 일단 실제로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SK 하이닉스의 지금 아니다. 이제 네. 맞습니다. 점유율을 뺏어오기에는 그냥 단발성인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간의 시소 게임으로 좀 이제 삼성이 올라가면 SK 하이닉스가 뭐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어떤 상황이다라 보고 있고요. 뭐 전반적인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심 자체가 예전만치 못하잖아요. 네. 성장률, 엔비디아의 어떤 성장률 둔화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엔비디아 주가도 지금 주말 동안에 거의 3% 이상의 좀 급락세가 연출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심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도 또 HBM3E가 또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고 한들 강력한 반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기사가 있습니다. 유럽의 최대 배터리 기업 노스볼트 파산 신청인데 그냥 파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캇 베센트라는 지구온난화는 네. 사기다라고 주장하는, 맨날 IRA 이거 개혁해야 된다고 이분이 재무장관이 됐다는 요 두 개거든요. 자, 준호 매니저 먼저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재 기업 쪽은 네. 그 노스볼트와 연관 맺은 쪽, 동박 쪽 라인은 좀 힘들어 보이기는 하나, 좀 네. 간밤도 이렇게 전문가들 2차 전지 쪽 보면은 완성차 배터리는
네. 이게 중립 아니냐?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지금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섹터 좀 약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이제 바이오 섹터도 최근 알트전을 비롯해서 네. 좀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그 수급을 이제 받아줄 수 있는 섹터가 이제 아무래도 2차전지였고 네. 그러다 보니 뭐 에코프로 그룹주와 또 LNF 같은 기업들은 좀 그 매수세가 좀 유입됐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LNF 차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IRA 관련된 폐지는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미 악재가 반영된 상태에서 오히려 시장의 주요 sek터 중에 LNF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밀렸던 부분들도 그대로 회복하면서 그냥 박스피 흐름에서 지금 고점 대비 한 5에서 7% 정도의 약세 흐름이 나와줬고 그 반도체와 바이오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뭐 IRA 폐지든 뭐든 간에 결국 저는 이제 우리가 2차전지 안에서 우리가 핵심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테슬라 향이라고 판단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다른 것들을 우리가 굳이 볼 필요 없이 네. 어차피 테슬라가 내년 상반기에 모델 2 저가형 모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LNF 그리고 음극재를 이제 공급을 앞두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 그리고 전구체를 공급을 앞두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 실제로 저는 3월달에 했던 계약도 저는 에코프로 머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제 비밀 유지 조약으로 인해서 테슬라라는 기업이 안 나왔고 근데 다만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전기차 쪽에 또 배터리 쪽에 투자를 확대했던 기업은 테슬라밖에 없었고 GM은 줄이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에코프로 머티도 결국에 지금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에코프로 머티다 보니까 일단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뭐 LNF 네, 그리고 아까 대주전자 재료 에코프로 머티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개별적인 모멘텀, IRA 폐지와는 무관하게 물론 그 악재로 인해서 좀 약간의 흔들림과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좀 회복할 수 있는 기업과 2차전지 섹터의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저것 잘 모르겠을 때는 일단 LNF를 중점으로 일단 우리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접근해 보는 것도 안정적이고 이미 그 악재는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 보고 있습니다. 자, IRA 폐지던 또 노스볼트, 유럽 배터리가 파산하던 테슬라만 살아남을 테니까 네. LNF, 그다음에 이제 대주전자 재료, 음극재 라인에 에코프로 머티, 양극재 그냥 세 개로만 네, 맞습니다. 압축하라. 또 이런 투자 전략이고요. 영민이죠. 네. 이 노스볼트 파산 이것도 시비도 엇갈릴 것 같기는 해요. 2차전지 소재에서는 투자 전략들을 오늘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계속 말씀드렸던 게 2차 전지 하실 거면 그냥 테슬라를 사시라. 테슬라. 그다음에 가상화폐 시장 투자하실 거면 그냥 비트코인을 하시라. 예. 뭐 저는 그 의견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노스볼트 이제 파산과 관련해서 이제 간단한 좀 전략을 좀 네. 제시해드리면 이건 배터리 셀 기업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뭐 중립 이상의 이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경쟁사가 파산한 거기 때문에. 유럽은 무주공산이잖아요. 살아남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점유율을 특히 유럽 시장 지금 지난 주말에 보면 테슬라 주가가 또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유럽 직 판매량이 두 자릿수 이상, 11% 이상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배터리 셀 기업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중립 이상. 저는 소재 기업들한테도 좀 좋다라고 보는데 다만. 노스볼트 예전에 한 2, 3년 전에 여러분들 노스볼트의 뭐 대규모 수주 투자 요런 거에 엮였던 네. 소재 기업들이 일부 있어요. 맞아요. 제가 굳이 이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해 놓은 거 혹은 공급했던 거를 떼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높죠. 때문에 네. 그런 기업들한테는 좀 개별 악재로 좀 작용할 수도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이제 승자 독식의 구조거든요. 이런 이제 신성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중국을 제외하고 이제 유럽도 자체적인 배터리 생산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기 네. 때문에 대안은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 노스볼트 파산은 뭐 오늘 우리 2차전지 밸류 체인의 큰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중립 이제 말씀. 네, 혹은 중립 그 이상. 이상의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바이올라인은 개장 쪽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 보면서 전문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준호 매니저. 네. 자, 오늘 같은 날 일발 종목은 어디로 가요? 맞습니다. 제가 자유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자유로가 사실 이제 그 선도 기업이 테슬라잖아요. 네. 자율주행과 우주항공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국내에도 이제 관련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YJ 링크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봤어요. 그래서 테슬라랑 계약이요? 맞습니다. 와, 일단 예. SMT 공정의 스마트화를 위한 핵심 경쟁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제 예. SMT가 뭐냐면 전자 부품을 이제 PCB 표면에 직접 실장해서 납땜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요 제품이 PCB 이송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PCB 추적 장비, 그리고 SMT 후공정 장비,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이 네 가지가 핵심 주력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서 SMT 장비를 지난 2월 달에 테슬라에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X에도 지금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와 스페이스 X에 공급하고 있으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자유로의 또 핵심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수출 비중이 거의 95% 이상이 돼요.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과 이제 매출액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기준이 매년 8.2% 매출액은 그리고 영업이익은 29.5%가 꾸준히 지금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스페이스X와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수주 물량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와 인도를 중심으로 해외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요. 대륙별 생산 거점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매출 성장은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월 달에 이제 공모주 청약 결과가 961.2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흥행을 불러일으켰고 청약 증거금만 5조가 넘어섰는데 일단 그때 공모가가 12,000원으로 설정됐어요. 지금 이제 가격 자체가 12,440원으로 이제 금요일 종가가 마감됐기 때문에 거의 공모가까지 거의 다 내려온 상태다.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이 저는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직접적으로 SMT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앞으로의 어떤 성장세도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고 실적도 이미 찍히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앞으로 좀 상승 여력과 최근에 어떤 그 낙폭 대비해서 절반 정도는 충분히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타피점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준호 매니저 YJ 링크 역시 또 테슬라를 향해 맞습니다. 가고 있고요. SMT 기술이라고 쉽게 말하면은 기판 표면 납땜하는 맞아요.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판은 다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우주에도 들어가고, 예. 자율주행도 로봇도 들어가고 로봇에도 그래서 들어가고. 결국에 또 테슬라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SMT 기술입니다. YJ 링크 가격 전략을 한번 볼까요? 가격 전략은 일단 전일 종가로 12,440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최근 낙폭의 절반 정도 수준이었던 15,00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700원 라인대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호 매니저의 YJ 링크 SMT 기판 납땜 이 기술 기억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두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